자, 이번 영상에서는 폰트 파일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폰트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폰트의 원래 의미는 활자를 표현하는 모든 물리적 수단을 다 폰트라고 부르는 거. 원래 그게 폰트의 의미예요. 뭐 프린터도 있고 뭐 모니터도 하나의 폰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뭐 금속 활자, 목판 인쇄하는 거 뭐 등등. 그렇게 따지면 종이와 연필도 하나의 폰트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활자를 표현하는 구현하는 모든 물리적 수단을 폰트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폰트는 그냥 글자체, 서체 혹은 뭐 그냥 그 문자 그 자체 되게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고 있죠. 폰트라는 말을. 자, 근데 폰트를 사용을 하려면은 먼저 폰트 파일이 있어야 돼요. 자, 폰트 파일 내 컴퓨터에 폰트 파일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면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 있죠.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예요.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에 윈도우즈라는 폴더가 있어요. 윈도우즈 폴더에 들어가면은 폰츠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폰트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면은 자, 이렇게 내 컴퓨터에 현재 설치되어져 있는 글자체 폰트들이 쭉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넣으면은 그러면은 제 컴퓨터에서 폰트를 그 서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폰트 파일은 어디서 다운받냐? 뭐 검색을 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폰트라고 영문 사이트예요. 여기는 영문 폰트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언어도 있으려나? 자, 이렇게 다폰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다폰트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영문 서체 위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의 문제점은 너무 많아. 서체가 너무 많아. 이거 다 언제 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 펜시, 테크노, 고딕, 비트맵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있죠. 자,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테크노의 사이언스 픽션, SF를 눌러 보면은 뭔가 SF틱한 SF에 어울릴 만한 혹은 근데 이제 SF에 어울리는 서체들은 보통 그 스포츠 게임 같은 데도 잘 어울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다양한 서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SF에만 지금 59페이지까지 이게 서체가 있어요. 이걸 다 언제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폰트가 있으면은 마음에 드는 폰트가 있다. 기어즈 오브 피스 그러면은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다운로드 뿅. 했더니 어때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죠. 그러면 그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오면 기어즈 오브 피스라고 이렇게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가 돼 있고 얘를 압축을 풀어보면은 어딨니? 몰라요. 방금 내가 압축 풀지 않았나? 뭐라? 이상하다. 아, 여기 있네. 아, 여기에 바로 풀렸군요. 자, 이렇게 폴더로 풀리지 않고 그냥 바로 풀렸네요. 자, 여기에 이렇게 TTF 파일, 기어즈 오브 피스라고 TTF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이 압축을 풀은 파일을 여기다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면은 글꼴 설치가 진행이 돼요. 설치가 된 거예요. 어딨니? 한번 봅시다. EFG, GGG. 여기 있네. 기어즈 오브 피스 중간. 뭐 아무튼. 자, 그러면은 제 포토샵에서 한번 볼까요? 새로 파일을 만들고 자, 텍스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펑키갓이라고 쳤어요. 자, 여기서 기어즈 오브 피스 제가 다운로드 받은 기어즈 오브 피스를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뿅. 네, 요런 느낌이네요. 자, 여러분들 이 포토샵에서 캐릭터 패널 있죠? UI 디자인 하시는 분이라면은 앞으로 캐릭터 패널은 그냥 꺼내놓고 쓰세요. 이렇게 꺼내놓고 쓰시고 이 캐릭터 패널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서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애들은 내가 최근에 사용한 서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애들은 한글 서체 쭉 나오고 그 다음 밑에 나오는 애들은 영문 서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포토샵에서 나오는 이 서체 목록은 포토샵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포토샵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 폰트 폴더 있죠. 이 폴더의 파일들을 이 포토샵이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과 폰트 파일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포토샵이 불러올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집에서 작업할 때 작업을 하다가 어디 뭐 학원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작업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 그때는 그 폰트 파일에 이 폴더에 있는 그 파일을 선택을 해서 파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사해서 뭐 어디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파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파일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파일을 뭐 구글 드라이브나 그런 데다가 올려놓고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게.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다 폰트를 봤는데 이제 검색하실 때 뭐 한글 무료 폰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도 뭐 다양한 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눈누 같은 경우도 눈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한글 관련 되게 괜찮은 서체들이 많이 있어요. 윤디자인에서 나온 거네요. 쿠키런도 있고 뭐 등등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제가 을지로에서 많이 보이는 글씨체 이렇게 하고 다운로드 눌러주면은 사이트로 연결이 되네요. 자, 뭐 공짜니까 윈도우용 설치하기 이걸 눌렀더니 예, 이렇게 파일이 다운로드가 또 됐네요. 그럼 얘를 아까처럼 윈도우가 설치되어져 있는 폴더 드라이브의 윈도우즈 폴더에 폰트 폴더에 복사해서 넣으면은 뿅, 자, 된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폰트 파일을 저 같은 경우는 잘라내서 어디에 넣어놨더라? 여기 있네. 폰트. 저는 이렇게 폰트 파일을 따로 관리를 해요. 이거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다 붙여놓고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폰트 파일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저는 정리를 안 해놨는데 예전에는 저는 영문, 한글, 중국어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거보다 그 서체의 뭐 느낌에 따라서 뭐 약간 럭셔리한 느낌, 뭐 캐주얼한 느낌, SF 느낌, 뭐 좀 진중한 느낌 뭐 이런 식으로 느낌별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언어별로 하셔도 되고 정리를 좀 하셔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반드시 폰트 파일은 나만의 폰트 라이브러리를 꼭 그 구축을 하세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서 쓰는 것보다 평소에 좀 심심풀이로 뭐 폰트 같은 거 검색해서 이쁜 거 막 모아놓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여기도 있어요. 구글 폰트. 구글 사랑해요. 자, 구글 폰트에 보시면은 구글 폰트라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폰트 서비스예요. 뭐 다양한 폰트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거 좀 딱 보면은 대부분 그냥 보니까 좀 본문용으로 쓰기 좋은 폰트들이 많이 있네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뭐라고 읽어야 돼? 티틸리움 웹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그 서체에 대한 설명, 어떤 글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도 패밀리 폰트네요. 좋아요. 자, 이렇게 폰트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 여기 셀렉트 디스 폰트 뿅 하면은 이렇게 추가가 돼요. 내가 하나를 골랐다. 그리고선 뭐 돌아가서 또 뭐 다른 폰트들 뭐 이렇게 뭐 구경을 하다 여기에 뭐 몇 개가 추가가 되고 하면은 얘를 눌러 보면은 여기에 제가 추가한 서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요 마크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압축을 풀어 보면은 패밀리 폰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파일들이 있어요. 자, 압축을 풀어 봅시다. 패밀리 서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 같은 서체 안에서 다양한 형태를 지원을 해준다 라고 어딨니? 자, 이렇게 같은 서체인데 다양한 형태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패밀리 폰트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활용도가 되게 좋습니다. 뭐 제목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본문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파일들을 모두 이 서체 파일들 TTF 파일이나 OTF 파일이라고 그랬죠. 이 서체들을 복사해서
아까 얘기한 윈도우가 설치되어져 있는 드라이브에 윈도우즈 폴더에 폰트 폴더 안에 복사해서 넣으면은 이렇게 글꼴 설치가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됐죠. 그래서 열어보면은 자 T로 뭐 T 어쩌고였죠? 티틸리움 ST 올라 여기에 이름이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잘 됐다. 자 이렇게 분명히 폰트 서체 이름은 티틸리움 웹이었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죠. 그럴 때는 이 파일을 우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우클릭을 해서 속성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속성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파일명 뭐 이렇게 나오죠. 자세히 보자. 제목 티틸리움 웹 블랙. 이게 그 포토샵에 표시되는 이름과 이 파일명하고 다른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봐도 뭐 어떤 걸 봐도 다 티틸리움이라고만 써있네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까요? 그럼 보자. 이건 한글이고 네 지금 이 기다리기 지루하시죠? 여기 있다. 어이씨 아까는 왜 못 봤지? 자 여기 보니까 생겼죠? 티틸리움 웹. 자 요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패밀리 폰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요 옆에 서체 선택하는 부분 옆에 보면은 패밀리 폰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지원을 해줘요. 자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아까도 방금 전처럼 이렇게 내가 복사해서 넣었는데 이게 그대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보여지는 이름과 파일명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속성에서 살펴보시면은 아마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이게 제가 지금 포토샵을 켜놓은 상태에서 파일을 복사해서 넣었더니 바로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포토샵 버전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서체를 내가 설치를 하면은 포토샵을 재가동을 해줬어야 돼. 재가동을 해줘야 포토샵을 껐다가 다시 켜줘야 그 서체를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CC부터인가 언제부턴가 그게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포토샵을 재시동을 안 해줘도 되는데 간혹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안 보여. 그래서 포토샵을 껐다가 키면 그때서야 보이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뭐 서체는 이렇게 구글 폰트도 있고 뭐 검색해서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도 좋습니다. 뭐 한글 폰트, 한글 무료 폰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뭐 이렇게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뭐 블로그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뭐냐 무료 폰트라고 해도 반드시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애가 있고 뭐 개인 포트폴리오 할 때는 상관없어요. 개인 포트폴리오용으로는 상관없는데 이제 회사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거 반드시 확인을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폰트는 많이 검색을 해봐야 돼요. 뭐 어디 딱 다운받는 데가 이렇게 폰트 받는 데가 뭐 몇 군데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은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했잖아요. 근데 자 뭐 네이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네이버에 나눔 서체 이렇게 검색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네이버에서 제공을 해주는 이게 뭐야? 조용해. 이게 뭐야? 불이글꼴? 자세히 보기?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어디 보자. 다운로드는 어딨어? 그래서 나눔 글꼴. 자 이렇게 나눔 글꼴이라고 네이버에서 개발한 서체인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눔 글꼴 모음 서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눔 고딕이라든가 뭐 종류별로도 있고 자 여기 윈도우용 제가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얘네는 지금 exe 파일이에요. 서체 폰트 파일은 보통 ttf나 otf 파일인데 얘네는 exe 파일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폰트 파일을 그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설치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듯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치를 하면은 이미 사용 중이라고? 네, 뭐 제가 설치했었나 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특히 이런 대기업에서 제공해주는 폰트들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네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서체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면 된다. 설치 방법은 요 윈도우즈 폴더 안에 폰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파일을 복사해서 넣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설치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 나만의 폰트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셔라 라는 거. 자, 그럼 폰트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는 분들은 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학원에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폰트 관리 잘하세요.